이거 가지고 지금 뭐 난리들인데,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 깔았다. 자, 이 조국이 하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도 썼네요.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 지금 조국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검찰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죠, 이게. 자, 윤석열과 한동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맹견이었다가 문재인 앞에서는 애완견처럼 굴다가 다른 애완견은 이 조국하고 싸움 나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지, 문재인 앞에서의 애완견은 여전해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 앞에서는 맹견이 됐고요. 아니, 볼 것도 없죠. 이런 건 따질 것도 없어요. 윤석열과 지금 한동훈이 갖고 있는 완장, 검찰총장 자리, 검사장 자리, 이거 누가 줬습니까? 그 자리 누가 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줬습니까? 문재인이 줬잖아요. 문재인이 줬는데 당연히 문재인의 애완견이죠. 자, 오늘 1년 전 오늘이 조국이 이제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날이나 보죠. 그런 것도 다 이제 집에다가 달력으로 이제 적어놨다가, 이제 이 조국 이런 스타일 보니까 아주 뭐라 그러지? 아주 뒤끝이 아주 더러운 스타일 있잖아요. 남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건 막 달력에 적어놨다가 이제 보복하는 좀 그런 스타일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자기 딸도 지금 막 고소고발하고 난리인데 아주 더러운 스타일이에요, 이거. 10월 14일날 물러났는 거죠. 또 10월 14일날 또 한마디 하겠네. 달력에다 적어놓고.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기는 단지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의 애완견 조국과 문재인의 다른, 거기는 애완견이라 보는 사냥개가 맞겠죠. 윤석열, 한동훈. 애완견과 사냥개끼리 싸움해가지고 사실 그거 권력 싸움에서 밀린 것도 아니고 잠시 뒤로 빠진 다음에 지금 그 사냥개 지금 잡는다고 난리 아닙니까? 문재인 쪽이. 조국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죠.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123군데를 표절해 놓고서 서울대학교가 논문 표절 경미하다 그럽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이죠, 조국은. 그러니까 조국 공격하니까 뭐 우종찬 기자 감옥 보내고, 나중에 조국 보세요. 나중에 이 죄과들, 조국 당신도 당연히 서울구치소 예약해놨죠. 다 값을 치러야지, 저 값을. 자,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 뭐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그때는 살아있는 권력 맞았으니까. 다만 가족에 대한 비리가 없었으면은 아무리 살아있는 검찰을 그래도 어떻게 건드립니까? 가족 비리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잡힌 거지. 자,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을 행사했다.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검찰은 준정당처럼 움직인다.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지금 진실을 다 뱉는 거예요. 다 뱉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한동훈, 윤석열 같은 사냥개를 시켜가지고 정적들 다 처단했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다 처단하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싸움 나니까 이제 진실을 내뱉는 겁니다. 이제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허구입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논란되는 얘기가 나와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로선을 재설정한 것으로 안다.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에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며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총선 때 문재인이 참패할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탄핵을 위해서 울산 선거 개입 공소장에다가 문재인 이름을 15번이나 적어 놓은 거다. 밑바탕 깐 거다. 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죠. 지금까지
조국 본인이 한번 이 가족 비리 걸려가지고 광화문에 한 30만 명 나왔을 때 한 10월까지, 아까 자기가 했듯이 언제 물러났다 그랬죠? 10월 14일 조국이 물러나기 전까지 10월 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야당이 한번 해볼 만하다, 그 정도 수준이었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야당이 압승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총선 앞두고 이 유튜버들 슈퍼챗 뜯어먹으려고 미통당이 압승한다는 사기를 쳤을 뿐이지, 그거 말고는 그 어느 공적 기관에서도 미통당이 문재인 당을 이긴다는 예상이 나온 적이 없는데, 윤석열과 한동훈만 멍청해서 문재인 정당이 참패할 거를 예상하고 탄핵을 준비를 해요. 이건 이제 엄청난 오바를 한 거죠, 조국이 볼 때는. 단지 윤석열과 한동훈이 보더라도 이 정도 수사까지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차피 권력은 유한하니까 나중에 자기들도 어마어마하게 이 죄과를 치를 것 같으니까 그 정도만 수사를 해놓은 거예요. 딱 더 깊이 안 들어가고 문재인이 다치지 않을 정도만 딱 수사해놓고 멈춰버린 거죠. 실제로 지금 울산시장 선관위 무슨 뭐 라이민이 뭐니 다 수사 멈추지 않았습니까? 딱 적당히 멈췄고 신라전도 윤석열이 알아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거는 윤석열의 오른팔이 남부지검장이었는데, 단지 이 조국의 얘기 중에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거는, 나중에 문재인이 또 이제 말기에 가서 무너져서 뭐 지지율 막 5% 10% 나오고 지금 얘기되는 무지막지한 문재인 정권 비리가 터져 나왔을 때는, 그때는 윤석열 한동훈이 또 칼 들고 이제 문재인 죽인다고 밀고 갈 거고, 뭐 그런 상태가 되면 탄핵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조국은 그거를 너무 앞당겨서 본인이 과연 이거를 이렇게 믿고 얘기했을까요? 조국도 학적으로는 멍청한 사람이지만은 이 정치적인 이 계산이나 이런 거는 거의 정치 구단에 가까운 아주 노회하고 아주 구태에 젖은 정치인인데, 조국은 이건 본인도 말도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것은 검찰은 이제 정권의 힘이 빠지면은 그때 이제 문재인에게 성원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추미애가 지금 뭐 검사장 다 임명했잖아요. 뭐 호남 출신들, 그 호남 출신 사냥개들도 문재인 힘 빠지면은 문재인 치러 들어간다는 거죠. 늘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검찰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는 겁니다. 그 뜻은 뜬금없이 이 탄핵 얘기까지 꺼낼 이유가 뭐냐는 거야.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문재인 탄핵 기획하고 있지도 않는데, 이 얘기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자기 같은 정치꾼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했냐? 바로 사냥개 검찰들. 그때 누굽니까 핵심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 누명 뒤집어 씌운 검사들이 누구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이 한 거다. 탄핵은 국회나 헌재가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하는 거다. 검찰이 바닥을 깔아줘야 탄핵이 가능하다. 그 진실을 얘기해 준 거거든, 조국이. 저는 지금도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제 아마 이 보수 근무업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으면서도 레이더를 돌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근무어들이 지금은 뭐 자기들 향해서 대통령 모시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근무어가 갑자기 번개 딱 맞아가지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너희 두 놈이 지금 우리 보수 정권 다 무너뜨리고 사기쳐가지고 두 대통령 감옥 보내고 대법원장 감옥 보낸 놈들 너희 놈들이지 확 깨고 나왔을 때 이거 황당해지거든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지금. 그나마 이쪽 문재인 쪽에 세게 척 안 치고 어떻게 이제 치맛자락 붙잡고 버티고 있는데, 이 보수가 지금 열렬히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자기들이 그 힘 가지고 정치할 생각은 없지만, 최소한 윤석열은, 한동훈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걸로 검찰 내부에서는 좀 파워를 쓸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대통령까지 안 되지만은 저 보수 정당에 투항해서 국회의원 할 수 있잖아요.
검찰 내부에서는 그걸로 파악을 낸단 말입니다. 이 보수 금붕어들이 지지하는 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딱 날아갔을 때, 그럼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은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갈 곳은 감옥밖에 없어지는데, 저는 조국이 지금 노리는 게 그거라고 봐요. 탄핵 얘기까지 꺼낸 이유는 본인이 또 얼마나 잘 알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역할한 거 얼마나 잘 알겠어요. 윤석열 중앙지검 됐을 때 누가 추천했는데요, 그거. 조국이 추천했잖아요, 사실상. 맹렬한 사냥개 역할 보면서. 왜? 중앙지검장 때 아직까지 잡아놓을 사람도 많은데, 저 같은 사람도 나와 있었고, 내가 잡혀갈 때 당신 그 민정수석 했잖아요, 내가 감옥 갈 때.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고 조국 당신이 민정수석일 때 내가 감옥 갔는데, 그거 몰랐어요, 당연히? 당연히 보고 받았겠죠? 그렇게 해놓고서 뭐 이제 딴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 조국의 이 기사를 봤을 때 한동훈과 윤석열이는 문재인 탄핵을 내가 까라? 그건 웃기는 얘기고, 그건 웃으면 넘길 거고, 여기서 이 얘기가 잘못 돌아가지고 자기가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를 다 잡아놓은 주범이라는 것을 금붕어들이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과 한동훈이 자기를 지지해주는 보수 금붕어들을 절대 좋아하진 않고 그건 믿진 않아요. 믿진 않지만 그거 갖고 이제 검찰 조직 내에서는 좀 힘을 쓰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문재인 쪽이 만약에 이 죽인다 그러는데 자기를, 그때 탄핵무했던 진짜 보스들이 이놈들 탄핵의 주범이라고 죽이자 그러면은 어떻게 버팁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국은 지금 그걸 던진 거예요. 그걸 던진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 탄핵 문제 책임질 때 이 조국이나 이 문재인 세력은 우리는 관계없다 이할 거예요. 자기들은 관계없고, 왜? 사기를 치고 조작 수사한 장본인들은 문재인과 조국이 구성한 검찰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들인데 우병우 라인들이잖아요. 이영렬 수사본부장하고 노승걸 1차장, 그거 전부 다 우병우 라인들이에요. 거기서 태블릿 조작이 시작이 됐고, 그게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어받아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마무리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럼 조국이나 문재인은 우린 모른다 그러면 돼요, 그거 나중에. 검찰이 다 알아서 한 거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조국이 밑자락 깔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밑자락 깔고 있는 겁니다. 이건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제목을 다르게 잡는 거죠. 맹렬이나 양견된다. 이제 조국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하면서 맞는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